보시면은 서울의 2019년도부터 수급 불균형, 그 다음에 수도권 자체도 공급 물량이 줄었고, 그리고 B아파트도 공급 물량이 줄었고, 그 다음에 공공 부분도 공급 물량이 줄었어요. 도대체 공급은 누가 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드디어 정부가 야심차게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97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97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들이 굉장히 좀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갈증, 그런 부분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 전환을 했다,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97 대책의 후속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발표한 그 97 대책의 후속 대책이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잠재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날 수요일 날 발표를 했고요.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발표를 했습니다. 판교를 하나 더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판교만큼의 공급 물량, 판교가 지금 29,000호, 30,000호가 조금 안 되는데 29,000호를 경기도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 용도 전환도 첫 윤곽을 나타냈고요. 공급 성과를 본격화한다는데 이번 대책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의 2.3배예요. 그러니까 26년도에 공공 분양 29,000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이 내용, 이 공급 물량은 평균 물량의 2.3배다. 그만큼 많은 물량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공공주택 착공 확대 성과 과시와 우수 입지의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해서 4,100호를 확보해 전격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6년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총 29,000호를 공급하겠다. 이게 민간? No. 공공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국토교통부에서 관계자분이 기자회견을 할 때도 판교급 공급 물량을 공급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 5년 평균 대비 2.3배의 규모로 그만큼 공급을 확대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어느 지역에 공급을 하느냐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공급되는 지역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300호, 경기도가 23,800호,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3,600호 정도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도 공급이 되고 경기도에도 공급이 되고 인천에도 공급이 되죠. 그런데 이제 주요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일단은 신도시 중에 개발이 아직 미완성된 지역,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완성이 아니라 대부분 진행 중에 초기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2기 신도시의 미완성된 지역에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의 창릉 3,881만호,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1,868호,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1,290호 정도 공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광교는 600호, 고덕 같은 경우에는 1305호, 그 다음에 동탄 같은 경우에는 473호 공급을 한다. 그리고 중소형 택지 같은 경우에 서울학의 유일한 공급지입니다. 고덕 강일동에 1305호, 구리 갈매 역세권에 287호, 그 다음에 거만 역세권에 1190호, 토탈해서 29,000호 공급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야심차게 또 정부에서 97 공급 대책 후속 대책으로 11, 26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물량은요 거의 예정돼 있던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97 후속 대책으로 나와서 공급하는 게 특별한 이슈가 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한계로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 대책은 전부 다 외곽 중심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고덕 강일지구에 공급하는 게 유일한 공급 대책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볼 것이 경기도에도 미분양과 거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적으로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공공 분양에 공공 물량을 공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인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심이 아닌 수도권 외곽 지역, 그리고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까지 공급 대책에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부에서는 공급을 한다라는 취지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좀 억누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공급할 거야, 좀 믿고 기다려라는 신호를 주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역의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강남 3구와 마용성, 그 다음에 한강벨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공공택지는 승인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 입주 시점은
2029년 30년 이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지역의 공급 물량은 굉장히 없다라는 점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97 공급 대책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97 공급 대책을 왜 뜬금없이 살펴보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의 주택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지역 3기 신도시도 공급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97 후속 대책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97 대책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나온 97 공급 대책의 후속 대책인 11, 26 대책에 대해서 과연 그 효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97 공급 대책이 나왔냐면은 지방은 22년부터 큰 반등 없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요.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리고 여기에 주택 보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나 수도권은 100% 이하이며 19년 이후에 서울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누적됐다. 지난 3년간 주택 공급은 2022년도부터 서울 수도권 공급이 크게 줄었으나 지방은 공급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서 양호하다. 미분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97 대책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 중심으로 공급이 감소가 해서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누적돼 있다. 언제부터? 2019년도부터. 주택 보급률은 서울은 96%였어요. 시간이 4년 정도 지난 2023년도에는 93.6%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2019년도부터 주택 공급이 감소를 해서 이게 수급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공급 대책에는 강일지구에는 1305가구 공급밖에 없다. 정작 필요한 거는 서울인데 97 공급 대책에 왜 공급 대책이 필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사하고 정부에서 상황 파악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서울 공급 대책이 빠졌을까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비아파트, 전세 사기라든가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 등을 통해서 수도권의 비아파트 착공 실적이 급감했다. 비아파트도 당연히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공공주택도 또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었다, 공급에 대해서는. 그리고 고가 매입 논란 등에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수도권 공공 부분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보시면은 서울의 2019년도부터 수급 불균형, 그 다음에 수도권 자체도 공급 물량이 줄었고, 그리고 비아파트도 공급 물량이 줄었고, 그 다음에 공공 부분도 공급 물량이 줄었어요. 도대체 공급은 누가 합니까? 지금 이런 공급 물량이 줄어든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 그 다음에 한강벨트 라인,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일부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공급 대책은 전무하고요. 서울 외곽 지역에 아니면 수도권 지역, 그리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비인기 지역에 공급한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상승할 수 있는 기대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저는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97 공급 대책과 11, 26 공급 후속 대책을 보면서 정부가 진짜 잡아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3기 신도시로 강조를 하지만 3기 신도시는 결과적으로 가야 될 곳들이에요. 언제 가도 좀 늦어지나 좀 빨라지나 일 뿐이지 이걸로 생색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빨리 진행된다라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정부가 정말 잡아야 될 곳들은 서울 도심권이죠.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민간 재개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무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후속 대책은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일지역, 진짜 필요한 지역에는 재개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지금 위치가 좋은데 낙후되고 노후도가 낮고 그 다음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프라는 아파트랑 같이 쓰지만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너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공급을 해서 빠르게 부작용을 막아가지고 입주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용적률, 충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이거 실질적으로 97 대책에서 전부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도심 공급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를 개선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심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심 공급이 핵심이지만 이번 11, 26 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공급 대책이 안 나온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지역들에 대한 공급 대책은 전무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빠르게 도심권에 필요한 정비사업 활성화라든가 유유부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대책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부족한 97 후속 대책인 11 16 공급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야심차게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공주도로 29,000호를 공급을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 그러면서 판교 신도시급의 공급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97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필요한 지역의 공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규제 지역으로 계속 묶여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과연 이 정부를 믿고 내가 집을 사는 것을 보류하고 3년 5년 뒤에 집값이 떨어질 것을 약속받아서 그 뒤에 집을 살 수 있겠냐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11, 26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제 의견도 같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